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찍을 때마다 배경이 좀 바뀌고 있는데 아직 제가 이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새로 산 배경들도 그렇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다라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84회차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드린 것처럼 84회차는 1등이 2명이 나오면서 끝이 났죠. 사실상 당연히 2월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던 회차였는데 1등이 나와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것도 그분들의 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이 잘렸고 사우스햄튼의 러셀 마틴 감독도 잘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차에서 울버햄튼과 사우스햄튼의 감독 교체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84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에스파뇰 대 오사수나 경기였죠. 자,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승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그 이후로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서 출전을 했던 우측면 수비 자원인 엘 힐랄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가하고,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우측 측면 공격 자원인 카르라스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오사수나의 경우 홈보다 원정에서 득점이 3분의 1 수준도 나오지 못하고 있고, 에스파뇰은 홈에서 확실히 득점은 늘어나고 실점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충분히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패턴적인 측면으로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과연 4연속 무승부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에스파뇰의 단통 패배로 갔다가 무승부가 나온다면 1번 경기부터 개빡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파뇰의 무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고, 의외로 오사수나가 유효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던 경기로 원정에서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 경기 리버풀 대 풀럼 경기였죠.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리버풀의 승리는 당연히 선택을 해야 하지만, 풀럼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7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소 실점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이번 시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풀럼의 공격 자원들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레노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풀럼 같은 경우가 자신들이 점유율을 가져갈 때보다 상대팀이 점유율이 더 높을 때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경기의 경우에는 당연히 리버풀이 홈에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버풀이 풀럼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답답한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버풀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버풀의 로버트슨 선수가 전반 초반 퇴장을 당하면서 리버풀이 패배를 할 뻔했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디오고 조타 선수가 후반 막판 동점골을 터뜨려주면서 한 명이 부족해도 무승부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준 리버풀이었습니다. 무승부 적중을 했어요. 자, 3번 경기 뉴캐슬 대 레스터 시티. 자, 이 경기 역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많은 고민 없이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경우가 반 니스텔로이 감독 부임 이후에 1승 1무로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인 은디디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해리 윙크스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 불가, 수마레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뉴캐슬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반 니스텔로이 감독 부임 이후에 무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사실상 두 경기 모두 홈 경기였고, 경기를 보면 확실히 운이 따라주는 장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만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역시 뉴캐슬의 4대0 대승이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4번 경기 울버햄튼 대 입스위치. 자, 이 경기도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입스위치의 이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다만 제 선택은 울버햄튼의 승무 투픽으로 가는 바람에 조져버린 경기였는데 기본적으로 양 팀의 경우 굉장히 비슷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역습을 활용한 공격을 보여주는데 울버햄튼의 경우가 조금만 공격적으로 나가면 수비가 와장창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 1위를 기록 중이다 언급을 드렸었고 다만 입스위치의 경우도 내려앉아서 역습을 취하는 전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점유율을 쥐고 경기를 운영을 한다면 울버햄튼은 자신들의 강점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입스위치의 승리를 예상할 수도 없는 게 양팀의 기대 득점값이 프리미어리그 18위와 19위를 기록 중으로 똥이나 오줌이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득점으로 이어지는 수치는 울버햄튼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입스위치의 채플린 선수의 슈팅이 맷 도어티 선수의 등에 맞으면서 자책골이 터졌고 그 뒤에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쿠냐 선수의 동점골이 터졌는데 후반 로즈타임의 코너킥 상황에서 입스위치의 극장 헤딩골이 터지면서 제가 선택한 투픽이 무너져 내렸던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뭐 막 싸움 나고 뭐 장난 아니던데 어쨌든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은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잘렸죠. 자, 5번 경기 마요르카 대 지로나. 이 경기는 뭐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마요르카의 경우는 기록적인 면을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섬 지역 홈빨 때문에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상 지로나가 선제골을 득점을 하고 마요르카가 동점골을 넣은 뒤에 무리키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걸 보고 야, 됐다. 이 경기는 내가 선택한 대로 딱 무승부로 끝나면 적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개빡치게도 지로나의 후안페 선수가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개그지같이 하면서 어처구니 없게 2대1 마요르카가 승리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경기력이나 이런 걸로는 맞출 수가 없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6번 경기 노팅엄 대 아스톤 빌라. 자, 이 경기는 기본적인 경기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좀 더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스톤 빌라의 경우는 주전 자원인 선수들의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나 현재 주전 공격 자원인 올리 와킨스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반전 74분이 돼서야 투입이 됐었고 레온 베일리 선수는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홈팀 노팅엄이 충분히 홈에서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다만 골대법 계산 결과 무승부가 가장 낮은 확률로 계산이 됐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노팅엄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고 노팅엄이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7번 경기 세비야 대 RC 셀타. 자, 일단 이 경기는 기록적인 면을 비교해 봤을 때는 세비야에 비해 공격력만큼은 RC 셀타가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이 세비야보다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RC 셀타였기 때문에 RC 셀타가 나바스 RC 셀타가 원정임을 감안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던 변수가 바로 세비야의 나바스 선수가 홈 고별전 경기였다라는 점에서 선수들의 이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평소보다 확실히 상승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세비야의 마누 부에노 선수의 득점이 그대로 1대0 승리를 이끌게 된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소속팀의 어떤 선수의 이 은퇴, 고별전이라든지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 있는 경기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8번 경기 HT 마드리드 대 헤타페. 뭐 이 경기는 기록적인 면에서 살펴봤을 때 HT 마드리드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패턴적인 측면으로 H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패턴적인 측면으로는 무승부를 걸어서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아 고민을 했던 경기였지만 최근 HT 마드리드의 득점력이라면 꾸역승이라도 챙길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HT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말씀을 드렸고 HT 마드리드의 솔르로스 선수의 헤딩골로 정말 1대0 꾸역승을 챙기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의 기록을 이어나가게 된 HT 마드리드였습니다.
즉 9번 경기 알라베스 대 빌바오. 자, 이 경기 무난하게 알라베스의 패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변을 노려볼 만한 단서가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알라베스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빌바오가 일단 원정을 갔다. 원정 빌바오는 빌바보 새끼들이다라는 말도 있을 만큼 뜬금포의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많고 이번 시즌 빌바오가 마요르카, 바이아돌리드 원정을 가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는데 마요르카와 바이아돌리드의 특징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팀이다. 근데 알라베스의 경우는 마요르카와 바이아돌리드보다 더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고 롱볼 역시 마요르카와 바이아돌리드보다 더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이 마요르카와 바이아돌리드보다 더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알라베스가 승리도 한번 홈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변을 잡는다라면 바로 이 경기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알라베스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에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유효 슈팅은 알라베스가 조금 더 많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알라베스의 승리도 충분히 가능했던 경기이지 않나 싶네요. 자, 10번 경기 맨시티 대 맨유. 저는 솔직히 이 경기 모르겠어요. 왜 맨시티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찢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번 경기 맨유를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맨시티가 패배를 했다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서 이 맹구 새끼들 때문에 엄청 짜증이 나긴 하는데 확실히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뭔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게 느껴진 경기였습니다. 일단 래시포드 선수와 가르나초 선수를 아예 명단에도 넣지도 않았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뭔가 칼을 빼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맨유의 지금 아마드 디알로 선수의 활약이 지금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선수를 중심으로 뭔가 맨유가 개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맨유의 경기력이 이렇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경기마다 편차가 심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비아레알 대 베티스였죠. 이 경기는 전혀 뭐 예상 밖이었던 경기로 비아레알의 승무 투픽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로 베티스의 경우가 이번 시즌 실제 득점값에서 기대 득점값을 뺀 XGDF 값이 라리가에서 꼴찌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기대 득점값에 비해 실제 골이 더럽게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요세 페레즈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비아레알이라는 점은 이점으로 보이지만 주전 골키퍼인 디에고 콘데 골키퍼가 지난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골문이 불안할 수 있다라는 점과 주전 미들다운인 산티 코메사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에 불가하다라는 점에서 의외로 비아레알의 경기가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이번 시즌 비아레알이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에서 1위를 기록 중으로 언제든 한 방으로 인해 실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티스의 두 번째 골이 바로 로셀소 선수의 프리킥 득점이었죠. 어쨌든 단통 무승부로 이변을 노렸던 경기였는데 베티스가 치미아빌라 선수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두 골을 먼저 득점했던 걸 지켜내면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2번 경기 소시에다드 라스팔마. 자, 이 경기는 원정팀 라스팔마의 경우가 바르셀로나 원정을 가서 승리를 하고 지난 바이올리드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는 주전 수비 자원인 비티 로자다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 불가, 수아레즈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했죠. 여기에 가장 크다라고 보이는 건 역시나 이번 시즌 라스팔마로 영입이 되면서 포텐이 터진 파비오 실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라스팔마의 승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도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 라스팔마도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 양팀 모두 무승부로 연승이 끊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최근 득점력에 0점을 잡은 소시에다라고 보여서 저는 소시에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했었는데 기가 막히게 패턴적인 측면으로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패턴적인 단서가 결과로 그대로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13번 경기 첼시 대 브랜드포. 이 경기는 딱히 드릴 말씀 없이 기본적인 기록적인 면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첼시가 우세한 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첼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던 경기로 2대1로 첼시가 승리를 했고 스코어는 2대1이지만 실제 슈팅이나 찬스는 첼시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상승세를 탄 첼시다라고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
이건 뭐 사실 뭐 사우스햄튼이야 뭐 사실상 유력한 강등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사우스햄튼의 승리까지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원정팀인 토트넘의 경우가 지금 뭐 최근에 거의 똥을 싸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장염에 걸린 설사 수준으로 탈수 증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사우스햄튼과 경기를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1골 2 도움으로 만점 활약을 보여줬고, 클루세브스키, 제임스 매디슨, 파페사르 선수까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사우스햄튼 감독이 결국 잘렸죠. 토트넘도 뭐 참 보면 볼수록 이 상대팀에 따라서 경기력의 기복이 너무나도 심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84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고, 저는 또 일주일 동안 빡세게 85회차 경기 준비 분석을 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